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건너편 건물에 서 있는 처녀 귀신. 때는 2008년, 나는 그때 재수생으로 광주에 있던 재수학원에 다녔다. 학원은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수업이 있고 매 1시간마다 10분씩 휴식 시간을 가졌었다. 강의실은 8층에 있었고 밤 9시 30분 3교시 쉬는 시간에 8층과 9층 계단 중간에 있는 흡연실에서 담배를 태웠다. 그곳엔 허리 정도 되는 높이의 창문 하나가 있었다. 내가 그 시간에 그곳에서 담배를 태우게 된 이유는 어떤 여자를 보기 위해서였다. 밤 9시 35분쯤 되면 나와서 반대편 빌딩 7층 창문에 서 있는 그 여자. 내가 있던 휴게실이 8층이라 위에서 내려다본 그 여자는 뒤쪽의 빛으로 인해 얼굴 윤곽은 잘 안 보이지만 항상 고개를 위로 향해 위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렇게 3분 정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빛 속으로 사라졌다. 그것을 보고 나면 난 왠지 맥이 빠져 담배를 끄곤 강의실로 들어가곤 했다. 그 7층 창문에는 예지학원이라 써 있는 것을 보면 같은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늘도 어김없이 담배를 태우며 기다렸고 9시 35분 정도가 되어 여자가 나와 바로 위층인 8층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왜 이를 쳐다보지? 8층에 뭐가 있나? 하며 궁금했으나 그곳엔 PC방만 하나 있을 뿐이었다. 3분 정도가 되자 어김없이 그 여자는 들어가고 난 담배를 끄고 강의실로 향했다. 밤 11시가 되어 강의가 끝나고 소변이 마려워진 나는 화장실로 향했다. 학원 건물이 10시가 지나면 학원이 사용하고 있는 8층과 9층을 빼고 모든 층들이 소등을 하는지라 8층 화장실에 들렸더니 원장 선생님이 소변을 보고 있었다. 나는 문득 궁금해져서 물어보았다. 선생님 앞에 건물 7층의 예지학원도 재수학원이에요? 그러자 선생님이 대답했다. 맞아. 근데 그 학원은 1년 전에 화재가 나서 망했어. 그리고 지금 반대편 건물 7층은 출입 못하게 막아놨어. 순간 소름이 돋았다. 나는 바로 흡연실에 가서 반대편 건물을 보았다. 창문에 불이 꺼져 있었다. 분명 난 불 켜져 있는 창문에 여자를 보았는데 뭐지?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이 되었고 난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날 밝은 오후 3시에 그 건물을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예지학원이 있는 7층을 눌렀는데 눌러지지 않게 막아두었는지 불이 점등되지 않았고 난 6층에 내려서 7층으로 계단을 타고 올라갔다. 근데 학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철제로 된 큰 문이 있었고 그곳엔 자물쇠가 굳게 잠겨져 있는 걸로 봐선 쓰지 않는 건물이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막은 게 분명했다. 그럼 그 여자는 대체 뭐였지? 나는 오늘 저녁에 다시 그 여자를 확인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저녁 6시가 되어 학원 수업이 시작했지만 나는 그 일로 수업 내용이 머리에 하나도 남질 않았다. 9시 30분 나는 바로 휴게실로 향했다. 역시 예지학원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담배는 필 생각이 들지 않았고 휴대폰을 꺼내 손에 쥐었다. 휴대폰에 보이는 시간이 조금씩 지날 때마다 점점 가슴이 조여움을 느꼈다. 역시 그 여자가 나타났다. 역시 내 착각이 아니었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비디오 촬영 모드로 바꾸고 창문 앞에 두어 여자를 찍도록 놔두었다. 여자는 어김없이 위층을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반대 건물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여자는 미동도 없었다. 순간 여자의 고개가 내려갔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내 쪽으로 고개가 내려간 것이다. 나는 허리를 숙여 창문 밑으로 숨었다. 얼굴이 컴컴했음에도 눈의 안광이 번뜩이며 내 눈을 바라보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 상태로 팔만 뻗쳐서 고정해둔 카메라를 들어 저장된 영상을 돌려보았다. 화면에 잡힌 여자, 그리고 이쪽을 쳐다보는 장면. 그렇게 노려보며 5초 정도 있다가 사라지는 모습. 어딘가 이상하다. 나는 순간 괴리감 같은 게 느껴졌다. 내가 눈으로 봤던 장면과 왠지 다른 느낌이랄까.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렸다. 분명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진다. 화면에 잡힌 예지학원 창문의 여자. 그런데 영상의 창문의 빛이
창문 전체를 다 감싸고 있지 않았다. 비유하자면 TV 화면처럼 가운데 화면이 있고 그 화면을 네모나게 둘러싼 검은 화면이 있는 느낌. 나는 다시 일어나서 예지학원의 창문을 보았다. 역시 카메라 영상과 다른 모습. 나는 순간 망치가 머리를 때리는 느낌이 들었다. 반대편 건물 예지학원에는 역시 아무도 없었다. 예지학원의 빛은 우리 건물 6층의 빛이 예지학원이 있던 7층에 반사되어 8층에 있던 내가 그 빛을 본 것이다. 그리고 난 그것이 예지학원의 빛인 줄 착각했던 것이다. 그 여자의 모습 역시 그 창문에 모습이 반사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여자도 이쪽 건물에. 난 본능적으로 계단 사이로 아래쪽을 쳐다보았다. 그리곤 보았다. 웬 여자가 위를 쳐다보며 얼굴 가득 흉측한 미소를 띠고 올라오는 모습을. 나는 비명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지 못했고 자꾸만 풀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며 기어가듯 9층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죽는다. 정말 이 생각뿐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9층 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가락만이 정말 한 가닥 생명처럼 느껴졌다. 겨우 9층 문을 열고 사람 많은 강의실에 들어갔다. 그리고 엎드려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고 부모님이 옆에 계셨다. 말을 들어보니 강의실로 들어와서 고개를 숙이곤 그대로 기절해서 못 일어났고 그대로 병원으로 실려왔다고 했다. 나는 그 학원을 바로 퇴원했고 그 뒤로 그 학원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휴대폰도 기분이 나빠서 바꿔버렸다. 나는 지금도 건물 창문에서 다른 건물의 창문을 바라보지 못한다. 두 번째 이야기. 죽어서도 나를 따라오던 후배. 친한 후배가 자살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철길로 들어가 죽었는데 그 철길이 접근이 쉽지 않다 합니다. 집에 전화해서 후배 집에 초상이 있어서 늦는다고 이야기하고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후배의 집이 수도권이긴 해도 제가 다니는 회사나 집과 그다지 가깝지 않아서 장례식장에 들렀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상당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부모님은 10시면 잠자리에 드시는 분들이라 당연히 주무실 거라 생각하고 열쇠로 문을 열려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들어오지 마. 평소엔 많이 늦는다 말씀드리면 기다리지 않으시고 주무시는데 너무 늦어서 화가 나신 건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현관문을 손만 나올 정도로 조금만 여시더니 제게 굵은 소금을 마구 뿌리시더군요. 그러시더니 들어오라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상갓집에 다녀왔다고 해도 소금을 뿌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오늘은 왜 그러세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다가 꿈을 꾸는데 내 뒤로 하얀 야구 모자를 쓴 남자애가 울면서 쫓아오는 거야. 그런데 그 뒤로 흐릿한 사람들이 계속 따라오고 있었지. 그래서 일어나 소금을 들고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저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초상집에 가면서 어머니께 누가 죽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후배네 집에 초상이 있어서 라고 했을 뿐이죠. 그 후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게다가 죽은 후배는 야구 모자를 즐겨 썼습니다. 우리는 친한 선후배일 뿐이었지만 몇몇 친구들이 제게 말했었죠. 그 후배가 절 이성으로 좋아하는 것 같다고요. 저도 가끔 이 아이가 날 선배로만 생각하는 게 맞을까 의심했지만 결국 저희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